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저널클럽 소개를 맡은 저장 신태희라고 합니다. 이번 저널클럽에서는 QUICK 고려대학교 소속의 박주연님께서 Entangled Datasets for Quantum Machine Learning의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주연님께서는 현재 고려대학교 재학 중이십니다. 네, 발표에 사용한 관련 논문은 제가 댓글로 여기 줌 채팅으로 제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발표를 해주실 고려대학교의 박주현님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Entangled Datasets for Quantum Machine Learning이라고 하는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고려대학교 소속 양자동아리 퀵의 박주현입니다. 자, 오늘 제가 가져온 논문은요, 음, 그 제목 그대로 Entangled Datasets for Quantum Machine Learning이라는 논문이고요. 해당 논문은 이제 아카이브에 소개되어 있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논문에서 이제 시작하는 인트로덕션은 기존 QML의 문제점입니다. 기존 QML이라고 하면은 이제 클래시컬 데이터셋을 갖다가 기본적으로 어떤 임베딩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저희는 양자 회로를 사용하기 때문에 클래시컬 데이터를 양자 회로에 임베딩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걸 이제 QNN이라고 하는 뉴럴 네트워크, 퀀텀 뉴럴 네트워크에서 이제 어떤 유니터리 게이트의 세타 값을 랜덤하게 하고 그다음에 메저먼트 한 다음에 최적화하는 이런 식의 사이클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제 본 파이프라인에서의 문제점은 이제 임베딩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모델의 트레이너빌리티가 좀 달라질 수 있고 그리고 브레인 플래토라고 하는 어떤 그레디언트의 감소 문제 그리고 클래시컬 데이터 자체만으로 우리가 어떤 양자 회로에서 퀀텀 어드밴테이지를 얻을 수 있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요거를 타개할 만한 방법으로 퀀텀 데이터셋 자체로 트레이닝을 하자라는 게 이 논문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엔탱글드가 이제 퀀텀 데이터셋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퀀텀 스테이트를 갖다가 바로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Q&A에다 바로 넣고. 왜냐하면 얘는 양자 상태이기 때문에 임베딩이라고 하는 그 양자 회로로 바꿔주는 과정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임베딩에 따라서 성능이 바뀌는 문제를 최소화하고 Q&A 아키텍처 자체를 독립적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평가할 수 있는 기본적인 데이터셋을 여기서 이제 제공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얘기하면 임베딩이랑 QNN 같이 해서 얘가 어떻게 성능을 평가하는지 애매하다라는 주장이기 때문에 퀀텀 데이터를 바로 넣자 하면 이제 퀀텀 어드밴테이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보일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게 핵심적인 주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먼저 제시하는 어떤 얽힘 자체에 대한 지표를 이제 Concentratable Entanglement라고 하는 CE 값을 제한을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수학적인 데피니션은 다음과 같이 제공이 돼 있고, 이러한 수학적인 오퍼레이터가 어떤 회로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냐면 저희가 원하는 어떤 그 스테이트를 이제 로우라고 했을 때 그 덴시티 매트릭스 자체를 입력으로 놓고 이걸 투 카피, 그러니까 이제 이 동일한 상태를 두 번 준비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실라로 이제 측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걸 수학 테스트라고 하는데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이제 바로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안실라에서 측정했을 때 0 스테이트일 확률이 이제 P0라고 하게 되면 1-P0 자체가 저 컨센트레이터블 인탱글먼트라고 하는 값으로 바로 노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 측정 하나 측정을 통해서 바로 이 값을 얻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장점이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왜 얽힘을 나타내는 거냐라고 이해를 어려우실 분들을 위해서 좀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봤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영 상태 당연히 이제 안실라에다가 영 상태를 준비하고 이제 투큐빅 상태라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로를 두 번 준비를 하고 그래서 이제 하다마드 게이트를 먼저 가했으니까 이제 플러스 스테이트로 간 다음에 그래서 이제 수업 테스트를 진행을 하게 되면 그냥 쭉 내려가서 결과적으로는 저런 트레이스에서 로 스퀘어라는 값으로 얻게 됩니다. 로 스퀘어 값을 얻게 되는데 이게 이제 간단히 얘기하면 퓨리티가 만약에 1이다라고 하면 얽힘이 없는 건데 만약에 이게 좀 작아졌다라고 하면 얽힘이 존재한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얽힘이 얼마 정도 있느냐를 서로 이 부분집합을 모두 다 서메이션 한 거기 때문에 각각의 모든 얽힘이 존재하는지를
모두 다 판별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제 티어리엄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트레이스의 디스턴스 값이라고 하는 dtrace 값이랑 그다음에 요 아까 말한 ce 값을 이렇게 이제 표시를 했는데 이 둘의 차이를 이제 얼팀 값의 차이라고 이제 그 절대값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식을 한번 분석을 7번 방정 7번 식을 한번 유도를 해볼 건데 간단하게 이제 요거는 그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에 의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힐베르트 슈미트 거리 좀 일반적으로는 그 투 노문 거리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방어 같은 부등식으로 나타나는데 아까 말한 그 트레이스 디스턴스 값이 요거의 루트 2배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이해를 한 다음에 저희가 말하는 것들은 서로 어떤 집합 간에 얽힘이 존재하는지를 계속 테스트하는 거고 그중에서 어떤 분집합이랑 전체 집합은 항상 1이 나오기 때문에 그 상호작용하는 거를 보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는 EN개 중에 빼기 2개, 1개 실질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을 관측할 수 있는 개수 값이다.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식에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7번 값, 7번에 있는 식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결과적으로 어퍼 바운드 자체가 2루트 2의 d 트레이스 값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무슨 의미냐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결론만 얘기를 하면은 어쨌든 저희는 QNN에서 사용할 어떤 컨센트레이터하고 인탱글 값을 조절을 할 건데 그 얘가 원하는 어떤 C 값이 서로 다를 때 좀 유사하더라도 얘를 원하는 만큼 바운드를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CE라는 어떤 특정한 지표를 충분히 조절하면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는 이걸 계속 사용할 거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티어리움은 아까 말한 C에 대한 어떤 식을 다시 한번 살펴볼 건데 여기서 말하는 0.25 값이 왜 나왔는지를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0.25가 넘으면 True Multipartite Entanglement라고 하는 값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 0.25가 안 나오면 존재하지 않는다로 판별을 할 수 있는데 True Multipartite Entanglement라고 하는 값은 어떤 Genuine Multipartite Entanglement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뭐 GM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그 3큐빗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 세 개가 다 얽혀 있는 상태 뭐 이런 거를 이제 사실 그 3큐빗에서는 뭐 W 스테이트랑 GH 스테이트 뭐 이렇게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어쨌든 뭔가 그 다체 얽힘이 정말로 다 되어 있는가에 대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래서 3큐빗 시스템에서 어떤 true multipartite entanglement가 아니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biseparable 상태, 그러니까 A는 separable이고, 그러니까 B, C만 얽혀 있는 상태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쨌든 그 C 값에 대한 식을 보시면 그 trace 값에 어쨌든 row의 스퀘어 값을 계산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집합들을 쭉,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1, 2는 이제 첫 번째 큐빗, 두 번째 큐빗, 세 번째 큐빗, 그리고 1, 2는 첫 번째 큐빗이랑 두 번째 큐빗의 관계, 1, 3은 첫 번째 큐빗이랑 세 번째 큐빗의 관계, 뭐 이렇게 볼 수 있고, 결과적으로 어쨌든 8개의 집합이 있는데, 이때 이제 요 분리되어 있고, BC가 만약에 최대 얽힘, 그러니까 벨 스테이트로 얽혀 있다고 계산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이 값을 다 더했을 때, 6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C 값의 식에 대입을 해보면 결과적으로 딱 0.25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멀티플 엔팅글먼트가 없는 것 중에 최대로 얽혀 있는 거. 그러니까 전체 다 안 얽혀 있는데 제일 많이 얽힘의 바운드가 0.25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반대로 보면 GH 상태라고 하는 이런 이 GM을 만족하는 이 상태를 갖고 왔을 때 계산을 해보면 한 0.375가 나옵니다. 그렇다는 건 결국은 이 C 값이 어떤 그 얽힘의 특성을 구분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여기서 이제 실험을 할 거는 어쨌든 QNN을 테스트를 할 건데 여기서 이제 어떤 데이터셋을 제너레이트 할 때 다양한 안사치가 존재합니다. 안사치라고 하는 거는 어떤 구조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기서 이제 세 가지를 의미하는데 첫 번째 QNN 안사치는 이제
하드웨어 efficient라고 하는 WHE라고 하는 구조고요. 왜 이게 하드웨어 친화적이냐면 옆에 있는 것들끼리만 얽힘을 사용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드웨어로 만들기 편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strongly entangling이라고 하는 SEA라고 하는 구조는 이렇게 싹 다 얽히는 그런 구조이고요. 그래서 강한 얽힘에 특화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컨볼루션이라고 해서 이게 교대하는 요 두 큐비트 쌍에 이게 투 큐빅 게이트로 이제 블럭으로 조립을 한 건데 요 유니터리 게이트가 이제 사실 파이프 보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고 15개 파라미터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좀 뎁스에 따라서도 좀 데이터셋을 바꿀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기본적으로 원래는 이제 최적화하면서 원하는 상태로 얽힘 농도를 정할 텐데 여기서 그냥 최적화 없이 이걸 다 통과를 시킵니다. 그 다음에 뎁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뎁스는 당연히 그 첫 번째 레이어까지만 하면은 뎁스가 1인데 두 번째까지 하면 뎁스가 2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뎁스가 늘어남에 따라서 데이터의 어떤 집합의 특성이 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걸 가정으로 해서 뎁스 자체를 라벨로 활용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먼저 이야기를 해보면 깊이가 증가할수록 당연히 얽힘이 계속 증가할 테니까 뭔가 특성이 변화될 거고 얕은 회로는 옆에 있는 친구들끼리만 얽힘이 형성이 되어 있다면 깊은 회로는 더 많은 더 이어져 있는 글로벌 얽힘이 형성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 결과를 보면요. 일단 이게 세 개가 아까 말한 그대로 그 WHE, SEA, 컨볼루션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컴퓨테이셔널 베이시스랑 프로덕트 스테이트는 각각 컴퓨테이셔널 베이시스가 이제 0 상태로 그냥 준비를 한 거고 프로덕트 스테이트는 이제 그 랜덤하게 유니터리를 돌려준 그런 그 처음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쨌든 저희가 어떤 프로덕트 스테이트 갖다가 인탱글드 스테이트를 제너레이트 하는 그 과정에서 세 가지 안사치를 사용한 거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웃풋은 저런 식으로 파라미터라이즈드 퀀텀 서킷이 존재하는 거를 그 인풋에서 사용을 한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말하는 그 이상하게 생긴 그 골뱅이 같이 생긴 애가 크시라고 부르는데 저 값이 결과적으로 어떤 이 얽힘 그 인탱글드 스테이트로 제너레이트한 그 데이터셋의 또 분포 중에서 그 어떤 expectation value라고 하는 어떤 평균 값이 존재할 거잖아요. 그거를 저 컷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서 로스 펑션을 원하는 어떤 값이 컷이랑 얼마나 잘 적합하게 만들었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0.35만큼의 컷이가 되도록 하는 그 concentrable entangled state 집합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다음과 같은 로스 펑션으로 이제 generate 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그래프를 조금 분석을 해보면,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홀수랑 짝수에서 좀 다르게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 오실레이트 하는 걸 볼 수 있고, 보면 짝수 레이어가 조금 더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데, 아마도 이 안사치를 보면은 좀 옆에 있는 친구들만 한다 해서 한 스텝 더 가면 조금 더 많이 얽힌 상태가 그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오실레이트 현상처럼 보인다. 뭐 짝수가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해석이 나왔고요. 논문에서. 그리고 안사치별로 보면은 SEA가 이제 Strongly Entanglement 안사치가 이게 이제 높은 C, 그러니까 이제 더 많이 잘 얽힌 상태, 그거의 생성에서 좀 더 우위를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대신 HWE라고 하는 안사치는 좀 더 깊이가 깊어질수록 범용적으로 전체적으로 잘 최적화되는 그런 거에 성공률을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생성된 양자 상태의 얽힘 분포를 보면요. 일단 이제 크시를 다양한 값으로 이제 세팅을 합니다. 0.05, 0.15, 0.25, 0.35 이렇게 준비를 하고 보시면 이제 대부분의 density 그 펑션이 이제 목표로 설정한 C 값 이거 보면은 그 점선 자체가 저희가 목표로 하는 C 값이었고 그럼 이제 뎁스가 적은 거를 한번 봤을 때 컨볼루션이 이제 주황색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주황 색깔 컨볼루션 그 안사치가 좀 더 잘 최적화된다. 뎁스가 낮을 때는 컨볼루션이 제일 더 잘 되는 편이고
그 다음에 깊은 회로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다 그 세 가지 앙사치가 비슷한 수준으로 expressibility가 표현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처음에 설명했던 Theorem 1에서 보면은 내가 원하는 만큼으로 어떤 그 C 값을 그 바운드 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실제로 보여준 건데, 그러니까 저희가 원하는 예를 들면 그 에필론 값을 이제 0.2, 0.1, 0.02 이렇게 조절했을 때 그 저희가 크실 값을 0.3으로 평균 값이 expectation value를 0.3으로 하는 목표로 하는 데이터셋을 생성했을 때 저렇게 그 덴시티를 조절할 수도 있다. 그 넓게 퍼지게 할 수도 있고 그 0.35에 거의 다 몰리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양자 데이터셋 품질을 이제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장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 보면은 그 C의 그래프를 보면은 이제 퓨리티가 1에 엄청 몰려 있거나 아니면 엄청 낮은 애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뭔가 얽힘 자체가 실질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기보다는 얽힘이 아예 없거나 얽힘이 완전 많거나 식으로 해서 분포가 되어 있는 경우도 많다고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목표 값에는 잘 뾰족하게 잘 만드는데 실질적으로 그 안에를 잘 들여다보니까 원하는 만큼 특정한 거는 다 됐는데 뭐 아닌 거는 더 간격이 커지고 이런 분포를 좀 막기 위해서 이러한 페널티항 그러니까 이제 엔탱글드 페널티항을 추가를 해서 최적화를 했더니 D와 같은 그래프로 원하는 퓨리티뿐만 아니라 좀 다양한 퓨리티를 생성하는 그런 균등 분배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좀 데이터셋의 품질을 계속 높이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생성한 데이터셋들을 바탕으로 벤치마킹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이제 테스트하는 모델은 이제 QCNN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세 가지 암사치들을 갖다가 만든 데이터셋 갖고 이제 QCNN에 넣어서 분류하는 평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목표는 캐시 값이 0.05인 거랑 0.15인 거를 분류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C 값이 다른 어떤 데이터셋들을 구분할 수 있느냐를 봤을 때 뭐 90% 정도로 분류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실 여기서 아까 맨 처음에 언급했던 게 로 스퀘어 값이 어떤 얽힘 지표에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고 그것 때문에 사실 여기서 말하는 그 그러니까 투 카피가 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카피가 하나 그러니까 결국은 한 스테이트 그러니까 동일한 스테이트 두 개 준비 안 하고 그 하나만 넣었을 때는 70%밖에 안 나왔는데 두 가지 스테이트를 한 번에, 그러니까 동일한 스테이트를 두 개 동시에 넣었더니 훨씬 더 성능이 좋아졌더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벤치마킹은 이제 뎁스를 아까 기준으로 라벨을 정해서 그 어큐러시를 본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은 뎁스가 한 개인 거랑 여섯 개인 거랑 분류하는 것 또한 얘가 잘 구분을 했다. 92% 정도로. 그리고 뭐 두 개, 여섯 개 이런 것도 구분을 하고 이제 8큐빅짜리 봤을 때 아예 뎁스가 1, 2, 3인 거랑 뎁스가 5, 6, 7인 거랑 구분하게 했을 때도 잘 구분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확인을 해보면 이제 컨커런스 자체도 이제 얕은 회로에서는 이제 인접 큐빅 간의 얽힘이 매우 강하게 나타나다가 이제 깊은 회로로 가면 뎁스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제 모노가미역 인탱글먼트에 의해서 이제 결국 내가 나눠줄 수 있는 얽힘 자원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거의 균등하게 결과적으로 어떤 특정한 얽힘으로 수렴하게 된다라는 걸 보일 수 있고요. 그리고 뭐 퓨리티 세츄레이션도 보면은 이제 어떤 깊은 HWE 구조가 그 에버리지 퓨리티 값에 어쨌든 수렴하게 된다. 세츄레이션 하는 것도 볼 수 있다라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제가 지금 발표하는 논문에서의 컨클루전은 이제 퀀텀 머신러닝 측면에서 보면은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고전 데이터를 그 양자회로로 테스팅할 때는 인베딩이 무조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인베딩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배제할 수 있다. 바로 양자 데이터로 넣기 때문에. 그리고 벤치마킹에서의 지금 테스트를 지금 두 가지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C 값으로 내가 구분하는 거랑
그다음에 뎁스로 구분하는 거를 했을 때 정확도가 충분히 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3큐빗, 4큐빗 말고도 그 큐빗이 12개인 것들도 해봤다. 그래서 나름 스케일러빌리티가 뛰어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퀀텀 인포메이션 티오리 측면에서 보면은 어떤 얽힌 지표를 아까 시기값으로 제공을 했는데,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분류를 하는 거에 적합하고, 그 티오리엄에 의해서 그거에 대한 그 컨센트레이트도 조절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주장하는 시기값이랑 제너레이터들을 사용하면 더 양질의 어떤 양자 회로 성능 측정하는 데 표준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공한 그 참고 자료와 동일하게 그 본 논문을 첨부하였고요. 네, 지금 준비한 발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를 맡아주신 고려대학 교회 박주현님에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금일 저널 클럽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수고해주신 네, 박주현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